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북한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이가 군에 실전 배치됐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탄도탄 요격 체계 천공이를 최초로 군에 인도했다고 26일 밝혔다. 천공이는 적이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체계이다. 요격 미사일 체계는 다기능 레이더, 통제소, 발사대 차량으로 구성된다. 한 개 발사대는 8개의 발사관을 갖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밀어올린 뒤 공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쿨드론칭 방식을 채택했다. 수직 발사를 함으로써 전방위 사격 능력과 고속비 해체 대응 능력을 갖췄다. 천공 요격 미사일의 길이는 4m가 조금 넘고 무게는 400kg,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공은 지난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해 다수의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6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2018년 양산에 들어가 이번에 최초 포대 물량을 군에 인도한 것이다.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전 세계에서 선진 몇 개국에서만 개발해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이다. 천공이는 탄도탄 요격을 위해 교전 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탄도탄 추적 기술이 적용됐다. 또 유도탄은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해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와 제어 기술, 연속 추력형 측추력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다. 방사청은 탄도탄 및 항공기 동시 교전은 물론 운용 중인 천공과 발사대 단위의 혼합 운용 등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이 미사일이 국내 기술로 개발 및 배치됨에 따라 앞으로 성능 개량과 장정비 등에서 국방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천공이가 실전 배치되면 한국의 방공망은 고도 20km 안팎을 방어하는 패트리엇, 30km 내외의 천공이 50에서 150km를 지키는 더3중 방공망을 갖춘다. 군 당국은 2025년부터는 요격 고도 50km 내외인 한국형 사두인 LSAM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천공이 1호기의 군 인도가 완료됨으로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는 물론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투기는 전투기만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투기에서 운영할 무장도 있어야죠. 무장이 없는 전투기는 그냥 비싼 1인승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공군은 2020년대를 맞아 F-35 도입, KF-16 개량 사업, KF-X, F-15K 개량까지 굵직한 전투기 관련 사업이 줄을 잇는데 이때마다 해당 전투기들이 어떤 무장을 운용할지는 개인적으로 군용기 마니아로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FA-50은 전반적으로 전투기로서의 고성능 기종은 아니니 그런 관심을 덜 하지만 우리 공군이 이제부터 진행할 전투기 사업들은 모두 향후 최소한 30년 동안 우리 영공을 책임을 져야 할 주력 기종들이기에 무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물론 전투기 무장의 꽃이라면 공대공 미사일이죠. F4와 F5F가 퇴역하면서 덩달아 구형 AIM-9.2나 AIM-7M은 자동으로 퇴출될 텐데 당연히 새로운 기종에서 운용할 신형 미사일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차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F-35A는 AIM-9X를 당연히 운용하겠지만 어차피 내부에 수납도 못하고 근접 공중전이 주임무가 아니니 굳이 많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F-15K 전력까지 생각하면 AIM-9X 운용 기체는 100대 이상은 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F-15K 도입 사업 당시 AIM-9X 도입 수량이 충분하지는 않아서 추가 도입은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사는 KF-16과 KF-X입니다. 웬만하면 이 두 기종이 운용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통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발주 수량이 못해도 600발이 될 테니 도입 단가도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KF-16에서 기존에 운용하던 AIM-9LM이 있기는 한데 등장 시기가 이젠 한 세대 지난 미사일로 보기 충분하고 다른 F-16 운용 국가들은 대부분 AIM-9X나 아이리스-T 같은 신형으로 갈아탔기에 기존의 AIM-9LM은 FA-50과 KF-5F에 넘겨주고 신형을 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후보로 AIM-9X, IRIS-T, 파이톤-5, 아스람 정도 될 텐데 사실 어떤 게 되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각각의 장점들이 뚜렷해서 가격이 큰 변수가 될 테고 또 다른 변수는 KF-X와의 통합성입니다. 왜냐면 AIM-9X의 인티를 미국에서 허락을 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KF-X와의 통합은 문제가 없을 듯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기술 이전 제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IM-9X가 이런 쪽에서는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합니다. 차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F-35A는 AIM-120T를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문제는 도입 수량이 될 듯합니다. 미사일 도입은 타우러스같이 특별히 관심을 받는 케이스 아니면 전투기 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얼마나 도입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KF-16은 현재 AIM-121을 운용하고 있는데 F-16V로 개량되어도 당분간 계속 AIM-121을 운용할 수밖에 없을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M-120C로 갈아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KF-X입니다. AIM-120C를 인팁하는 것이 목표이겠지만 역시 미국의 의사가 중요할 듯합니다. 일단 KF-X는 4.5세대 전투기급의 성능은 기본으로 깔고 갈 계획인데 F-16V, F-15 어드밴스드 이글, FA-18 어드밴스드 허넷 같은 미국의 4.5세대 전투기 상품군은 물론 F-35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되는 것이니까 미국이 쉽게 자국산 무장 인티를 허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AIM-9X는 다른 해외 경쟁자가 있지만 AIM-120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대체품이 없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도입 가능성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면 미티어를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재작년에 스웨덴 공군에서 운용을 드디어 개시했고 MBDA는 규모가 좀 되는 공군들을 상대로 판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공군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공군이 미티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시기상조라고 느끼는 건 미티어의 가격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꼭 도입되어야 할 무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도입한다면 F-15K가 플랫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군은 F-15K를 AN/APG-82, AESA 레이더 탑재 등의 개량을 할 계획인데 개량이 된 상태에서 미티어까지 인티가 되면 F-15K는 다시 최강의 F-15이란 수식어 붙을 정도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글을 쓸 때마다 같은 말을 쓰게 되는 게 결국엔 역시 공군의 예산 비중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군, 해병대도 마찬가지이지만 공군 예산 비중이 늘지 않으면 이런 논의는 쓸모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군 전술기 전력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 상당히 대량의 신형 공대공 미사일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서 부족하지 않게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